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권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완전 반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했고 어쨌거나 독립운동을 이해 안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에 빠졌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친일파를 청산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름이 길어요. 줄여서 반민특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이제 속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친일파들 중에서 당시에 고위직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중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미국이 우리 이제 미 군정기에 미군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실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라든지 어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갖다가 썼대요. 근데 대부분이 친일파였겠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친일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잡기가 쉽지도 않았고 이승만도 사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제대로 속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노덕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친일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체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체포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민특위가 좀 힘을 잃게 되고 이 반민특위를 해체를 하기 위해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거를 조작을 해요. 국회에 프락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산 세력 프락치가 있다 해가지고 친일파들이 국회를 습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초에 친일파를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잡지 못해서 아직도 사실 그 친일파 후손들이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죠. 아무튼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농지개혁이 있어요. 이승만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새로 정부를 수립했으니까 땅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농지개혁인데 토지 소유의 상한을 3정보로 제한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의 토지는 유상으로 몰수를 해서 다시 유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농지개혁이고요. 사실 이게 옛날에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걸로 인해서 자연농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생겼다. 지주적 토지 소유가 좀 해체됐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에 모든 개혁은 다 참 그 장단점이 있는데 지주들이 이거를 미리 정보를 듣고서 미리 땅을 팔아버려요. 이래가지고 좀 미리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은닉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농지개혁이고 이걸로 땅을 좀 정리를 했고 지주적인 토지는 조금 정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원조 경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경제 지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잖아요. 이 받은 것을 팔아가지고 군사비로 쓰는 대충 자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승만 정권 때는 개헌을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승만이 좀 독재를 하고 싶어가지고 개헌을 합니다. 첫 번째 개헌이 발췌 개헌인데, 발췌 개헌은 말 그대로 발췌 개헌이에요. 지난번 6.25 전쟁 때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이때가 국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비상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래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타서 개헌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개헌을 왜 했냐면, 당시에 대통령 간선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에 이승만에 반대하는 당이 대다수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시 대통령은 간선제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면 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찬성할 수 있는 자유당을 창당을 하고, 그리고 이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간선제로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선제로 바꿨던 게 바로 발췌 개헌이고, 사실 지금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는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직선제고, 근데 이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는 오롯이 자기 독재를 위해서 했던 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립 표결을 했어요. 표결을 할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찬성 반대 써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기립 표결로 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누가 솔직히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이렇게 국가 비상 상태에서 어영부영했던 게 발췌 개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조금 더 오래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여러 번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철폐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자기는 천년만년 다 해먹을 수 있게 바꾸자라고 했던 게 4.4.5.1 개헌인데, 이게 또 하나 여기서 부통령 승계에 대한 걸, 부통령 승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성표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과반수를 넘으면 되거든요. 과반수는 반을 넘으면 되는데 이때 135표가 나왔는데, 그게 당시 이게 찬성표가 136표가 나왔어야 됐는데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표 차이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엄청난 그 논리를 내세우죠. 이게 과반면 135.33인데 사실 반올림에 의해서 뒤에 33은 버리는 게 맞다. 올림이 아니고 반올림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올림이 숫자 4까지, 그러니까 뭐 몇 점 4, 그래서 몇 점 5 있잖아요. 몇 점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올려서 여기 1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0.33은 버리고 135표가 찬성표다라고 어거지로 우겨서 통과가 된 게 4.4.5.1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헌을 했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하면서 독재를 조금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뭐 진보당 사건도 일으키고요. 그때 조봉암 의원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래서 진보당
사람들한테 간접 혐의를 씌워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요. 경향신문도 폐간을 하는데,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게 터진 게 3.15 부정선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승만은 당선 확정이었어요. 상대 후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당선 확정이었는데, 4.4 개헌으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죽고 나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이 장면한테 딸리고 있었어요. 당시 장면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딸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명에서 5명에서 같이 투표소에 들어간다든지 투표함을 바꿔 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4.19 혁명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터지지 않았다가 그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라 이렇게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가 더 많이 나기 시작해서 이 4.19 혁명이 터졌고 퍼졌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승만이 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겠다 네, 이거 인정하겠다, 부정선거 인정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서 끝나지 말고 너 나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된 게 4.19 혁명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거예요. 성공적인 그런 혁명일 때만 혁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고 장면이 국무총리가 돼서 당시에는 이제 내각 중심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보선 정권 잠깐 보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